안녕하세요. 저는 세라 밀러입니다. 제가 루나를 처음 만난 건 2023년 봄이었어요. 애리조나의 메마른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로 15년을 보낸 후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죠.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한국 여행은 그저 도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도라는 섬을 아시나요? 한국의 남서쪽 끝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저는 그곳의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죠. 진돗개가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인들이 군용견으로 쓰려 했지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197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대전에 팔려갔던 진돗개가 7개월 만에 300km를 걸어서 진도의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곧 저도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 절벽에서 심장이 멈춘 남자를 진돗개가 구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센터 뒤편 보호소에서 루나를 처음 봤습니다. 다른 개들은 짖거나 뛰어다녔지만 루나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였는데 눈이 특별했습니다. 깊고 맑은 갈색 눈동자가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루나가 이살이었는데 원래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맡겨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울타리에 다가가자 루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냄새를 맡더니 가만히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개와 저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요. 센터장님은 진돗개가 주인을 한번 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루나가 저를 선택한 것 같았어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천연기념물 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고 미국 농무부의 검역 절차도 거쳐야 했죠.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주 진도를 방문했어요. 루나와 산책하고 훈련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 루나가 제 감정을 정확히 읽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우울한 날은 조용히 옆에 앉아있고 기분이 좋은 날은 함께 뛰어놀았죠. 6월의 어느 날 드디어 모든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루나를 항공 케이지에 넣을 때 걱정이 됐어요. 12시간 비행을 견딜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피닉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루나는 침착했습니다. 케이지에서 나온 루나가 제게 달려와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울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9,000km를 함께 온 거예요. 애리조나의 사막은 진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습한 바닷바람 대신 건조한 열기가, 푸른 바다 대신 붉은 암석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루나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뛰었고, 저녁에는 선인장 사이를 산책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랜드 캐년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준비할 때, 루나는 항상 제 옆에 있었습니다. 마치 응원하듯이요. 그랜드 캐년을 처음 함께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루나가 협곡 가장자리에 서서 바람 냄새를 맡는 모습이 너무 당당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루나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라고요. 애리조나에 도착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크 레인저인 마크 톰슨이 저희를 보고 싶다고 했죠. 그는 K9 수색구조대 책임자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마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루나를 구조견으로 훈련시킬 생각이 없냐고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보여준 통계가 저를 움직였어요. 매년 그랜드 캐년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평균 12명. 그중 셋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훈련은 피닉스에 있는 애리조나 수색구조견 아카데미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5시, 저와 루나는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첫날 교관이 말했습니다. 진돗개를 구조견으로 훈련시킨 사례가 미국에는 없다고요. 대부분 점원 셰퍼드나 레브라도를 쓰니까요. 하지만 루나를 본 교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루나가 보여준 집중력과 체력은 놀라웠거든요. 기초 훈련은 냄새 추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고 개는 그걸 48,000분의 1 농도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루나는 특히 뛰어났습니다. 교관이 숨긴 옷 조각을 10분 만에 찾아냈고 이틀 전 지나간 사람의 흔적도 추적했어요. 6번째 훈련에서 교관이 인정했습니다. 20년 동안 본 개 중 가장 빠르게 배운다고요. 실전 훈련은 더 혹독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실제 지형에서 진행됐거든요. 섭씨 45도의 열기, 1000m 깊이의 절벽, 거친 바위들. 루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루나가 1.5km 떨어진 곳에 숨은 자원봉사자를 20분 만에 찾아낸 거예요. GPS 추적 결과 루나는 최단 경로로 정확히 이동했더라고요. 넉 달째 되던 날 실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7살 소년이 사우스림 트레일에서 실종됐어요. 부모가 잠깐 한눈판 사이 사라진 거였죠. 레인저들이 2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크가 저희를 불렀어요. 루나에게 소년의 티셔츠 냄새를 맡게 했더니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 좁은 바위 틈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소년의 엄마가 루나를 안고 울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MBC 애리조나가 취재를 왔고 루나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공식 인증이었습니다. 미국 수색구조견 협회 인증시험은 성공률이 30%에 불과해요. 필기시험, 체력 테스트, 실전 시뮬레이션까지. 루나는 모든 항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구력 테스트에서는 만점이었어요. 심사관이 말했죠. 한국 진돗개의 체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요. 2024년 3월, 루나는 공식 수색구조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최초의 진돗개, 구조견이 된 거예요. 수료식에서 마크가 제게 특별한 장비를 줬습니다. GPS 비컨이 달린 빨간 조끼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K9 루나, 그랜드 캐년 수색구조대. 그 순간 느꼈습니다. 루나와 제가 진짜 팀이 됐다는 거요. 이제 우리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 2023년 7월 18일. 그날은 유난히 더웠어요.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올라갔죠. 저는 덴버에서 온 관광객 8명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을 따라 내려가는 반나절 코스였어요. 그룹 중에 해롤드 윌슨이라는 65세 남성이 있었는데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부인 린다와 결혼 40주년 기념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출발 전부터 루나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 배낭을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해롤드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죠. 저는 그저 더위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큰 실수였어요. 개의 본능을 무시한 거였죠. 나중에 수의사가 설명해줬는데 개는 사람의 심장 박동 변화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심장 문제가 있으면 특정 화학물질이 분비되거든요. 트레일을 3km쯤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해롤드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린다의 비명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즉시 달려가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심정지였죠. 간호사 경력 15년이 그 순간 되살아났습니다. 즉시 CPR을 시작했어요.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번. 이걸 반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병원까지 최소 1시간, 헬기가 와도 20분. 골든타임 4분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세동기가 필요했지만 가장 가까운 건 레인저 스테이션에 있었습니다. 5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죠. 그때 루나를 봤어요. 빨간 조끼를 입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쳤어요. 루나, 레인저 스테이션. 고개 텔프. 루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털이 붉은 바위 사이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 CPR을 했어요. 린다가 옆에서 울면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죠. 다른 관광객들은 그늘을 만들어줬고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해롤드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루나가 레인저 스테이션에 도착한 지 불과 8분 만이었으니까요.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루나가 5마일을 12분 만에 주파한 거였어요. 시속 40km로 달린 거죠. 더 놀라운 건 레인저 스테이션에 도착한 루나가 바로 응급 장비실로 뛰어들어가 짖었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그대로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응급구조사 둘이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전기 충격, 반응 없음. 두 번째, 여전히 없음. 세 번째 충격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전도 모니터에 박동이 나타난 거예요. 약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해롤드가 숨을 들이쉬었을 때 린다가 무너져 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해롤드는 플래그스태프 의료센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외사 상태가 됐을 거라고요. 루나가 가져온 그 8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해롤드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하얀 개는 어디 있냐고 물었대요. 루나를 만났을 때 해롤드는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루나가 오마이를 12분에 주파한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진돗개의 타고난 능력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 기억나세요? 300km를 걸어서 주인을 찾아간 진돗개 말이에요. 그게 1971년 실화인데 그게 이름이 백구였대요. 대전의 새 주인은 백구를 묶어두고 키웠지만 어느 날 밧줄을 끊고 도망쳤다고 해요. 7개월 후 진도의 원래 주인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발톱이 다 닳아 없었대요. 루나가 뛴 그 길을 저도 나중에 가봤습니다. 인간이 걸으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바위투성이 경사로였죠. 고도차가 400m나 됐고 중간에 폭 3m짜리 협곡도 있었어요. 루나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GPS 기록을 보니 평균 시속 40km, 최고 속도는 52km였습니다. 채팅 기록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가 그레이하운드인데 시속 72km예요. 하지만 그건 평지 트랙에서잖아요. 애리조나 주립대 수의학과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신데 진돗개를 연구하신 분이죠. 교수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진돗개는 늑대와 유전자가 98% 일치한대요. 일반 개들보다 2%나 높은 수치죠. 그래서 지구력이 특별하다고 해요. 늑대는 하루에 100km를 이동할 수 있거든요. 또 진돗개의 심장은 체중 대비 일반 개보다 15% 크대요. 더 많은 혈액을 펌핑할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방향 감각이었어요. 루나는 한 번 간 길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랜드 캐년엔 수백 개의 트레일이 있는데 루나는 모든 길을 기억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안개가 꽉 낀 날에도 정확히 찾아갔죠. 김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진돗개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고요. 철새처럼 체내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각도 특별했어요. 일반 개가 20만 개의 냄새를 구분한다면 진돗개는 30만 개를 구분할 수 있대요. 루나는 사흘 전 지나간 사람 냄새도 추적했고 물속에 잠긴 물건도 찾아냈어요. 한 번은 관광객이 계곡에 떨어뜨린 약통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루나가 10m 아래 물속에서 찾아낸 적도 있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직도 신기해요. 충성심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루나는 제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트레일에서 발목을 삐었는데 루나가 5시간 동안 제 옆을 지켰어요. 루나는 섭씨 45도에서 3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었고 영하 20도에서도 문제없었어요. 고도 3000m에서도 숨차하지 않았죠. 수색구조견 협회 테스트에서 루나는 모든 견종 중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특히 지구력 부문에선 독보적이었죠. 20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테스트에서 루나만 완주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건강 상태를 읽는 능력이었어요. 해롤드의 심장마비를 미리 알아챈 것처럼요. 수의사 설명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질병으로 인한 화학물질 변화를 감지한다고 해요. 실제로 루나는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도 미리 알고 지졌어요. 이런 능력 덕분에 루나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의료 보조견 역할도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수호천사가 된 거죠. 제6장 실제 구조 프로토콜. 루나가 레인저 스테이션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직 레인저는 브라이언 조이였습니다. 20년 경력 베테랑이죠. 브라이언이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예요. 루나가 스테이션에 뛰어들어왔을 때 그냥 걔가 아니란 걸 바로 알았대요. 빨간 조끼에 GPS 비컨이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그건 최고 등급 응급상황 신호였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응급구조 체계는 정말 체계적이에요. 모든 구조견 조끼엔 GPS 추적기와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루나가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GPS가 작동했고 관제실 모니터에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이동 속도와 방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브라이언은 루나가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 3마일 지점에서 출발했다는 걸 즉시 알았대요.
더 놀라운 건 루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스테이션에 도착한 루나가 곧장 응급 장비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AED, 자동제 세동기 앞에서 짖었대요. 훈련받은 그대로였죠. 브라이언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 상황, 브라이트 엔젤 3마일 지점, 즉시 출동. 30초 만에 상황 파악이 끝난 거예요. 말 못하는 개가 모든 정보를 전달한 거죠. 헬기 출동 절차도 자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랜드 캐년엔 늘 의료 헬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파일럿 스티브와 응급구조사 제이크, 사라가 당직이었죠. 브라이언의 무전을 받고 2분 만에 이륙했대요. 평소엔 준비만 5분이 걸리는데 코드 블루가 발령되면 모든 절차가 단축됩니다. 엔진은 항상 예열 상태로 유지하고 의료 장비는 미리 실어둬요. GPS 좌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헬기는 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보통은 환자를 찾느라 선의 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루나의 GPS가 찍은 정확한 좌표. 북위 36도 3분 18초, 서경 112도 8분 42초. 그곳에 우리가 있었어요. 헬기가 접근할 때 제이크가 무전으로 물었대요. 환자 상태가 어떠냐고. 제가 대답했죠. CPR 진행 중. 에피네프린 필요. 착륙 지점 선정도 중요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대부분 경사지라 헬기 착륙이 어려워요. 하지만 국립공원관리소는 모든 트레일의 비상 착륙 지점을 미리 지정해뒀죠. 3마일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100m 떨어진 평지였어요. 제이크가 스트레처를 들고 뛰어왔을 때까지 정확히 9분이 지났습니다. 루나가 출발한 지 20분 만이었죠. 응급처치 프로토콜도 완벽했습니다. 제이크는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따랐어요. 제세동기 준비, 정맥 확보, 약물 투여,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죠. 사라는 내가 한 CPR 시간과 횟수를 기록했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어요. 팀워크가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송 병원도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플래그 스태프 의료센터, 레벨원 외상센터죠. 헬기에서 무전으로 환자 정보를 보냈습니다. 65세 남성, 심정지 후 소생. 도착 예정 15분. 병원에선 심장내과 팀이 대기했고 카테터실도 준비됐어요. 해롤드가 병원 도착하자마자 시술이 시작됐죠.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데 30분.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을 작동시킨 건 루나였죠. 만약 누군가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30분은 더 걸렸을 거예요. 그럼 해롤드는 살아나지 못했겠죠. 국립공원 의료 책임자가 말했어요. 이번 사례는 교과서에 실릴 거라고. K9 구조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해롤드의 심장이 다시 멈춘 거예요. 고도 2000m, 흔들리는 헬기 안에서 제이크가 소리쳤습니다. 또 심정지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우 살려놨는데 다시라니. 제이크가 헬기 바닥에서 CPR을 시작했고 전 균형을 잡느라 필사적이었죠. 파일럿 스티브가 외쳤어요. 버텨. 병원까지 7분. 그때 루나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헬기가 떠난 후 루나는 혼자 그랜드 캐년을 올라왔대요. 그런데 웃긴 게 린다와 다른 관광객들보다 먼저 도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헉헉대며 올라올 때 루나는 이미 주차장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대요. 한 관광객이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루나가 물병을 물고 와서 지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담겼어요. 걔가 구조대 역할을 한 거죠.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해롤드가 도착하자 의료진 12명이 달려들었어요. 심장내과 과장 마르티네즈 박사가 소리쳤죠. 골든타임 4분은 이미 지났지만 뇌 손상을 최소화할 마지막 기회다. 간호사들이 10여 개의 주사를 동시에 놓았고 모니터 6대가 삐삐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롤드가 갑자기 눈을 뜨고 말한 거예요. 하얀 개가 날 불렀어. 마르티네즈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심정지 20분 후에 의식이 돌아온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뇌 스캔을 해보니 더 놀라웠죠. 손상이 거의 없었어요. 박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 개가 정말 기적을 만든 것 같다고. 사실 의학계에선 이런 일을 라자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른대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현상이죠. 1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건도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어요.
해롤드가 깨어나서 들려준 이야기예요. 심정지 상태에서 뭔가를 봤대요. 하얀 개가 어둠 속에서 짖으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래요. 따라가니까 빛이 보였고 그 빛을 향해 뛰었대요. 그러다 눈을 떴더니 병원이었다는 거죠. 임사체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루나가 저승에서도 남편을 구한 거라고 믿었죠. 시술실로 들어가기 전 해롤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이 날 포기하지 않아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개한테 꼭 스테이크를 사주세요. 최고급으로요. 다들 웃었지만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관상동맥 세 군데가 90% 막혀 있었대요. 시한폭탄을 안고 그랜드 캐년을 걸은 거죠. 텐트 삽입 수술은 1시간 걸렸고 성공적이었어요. 이틀 후 해롤드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루나였어요. 병원이 특별히 허가해준 거죠. 루나가 병실에 들어서자 해롤드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루나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린다도, 저도, 간호사들도 다 울었어요. 그때 해롤드가 루나 귀에 속삭였어요. 넌 내 수호천사야. 정말 고마워. 루나는 꼬리를 흔들며 해롤드 얼굴을 핥았죠. CNN에서 이 소식을 듣고 취재를 왔어요. 심장이 멈춘 지 20분 만에 완벽하게 회복된 것도 놀랍지만 걔가 5마일을 12분에 달려 구조를 요청한 것도 화제였죠.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왔고 유명 개 사료 회사에선 루나에게 평생 사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해롤드가 보낸 편지였어요. 매년 결혼기념일에 그랜드 캐년에 와서 루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8장 새로운 사명. 해롤드 구조 사건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렸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기적 한국 진돗개가 만든 12분의 질주라는 제목이었어요. 취재팀이 일주일 동안 저희를 따라다니며 다큐멘터리를 찍었죠. PD가 말했어요. 40년 동안 동물 다큐를 찍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독일, 브라질까지 모두가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어요. 2024년 9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루나를 모델로 한 K9 구조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거였어요. 옐로스톤, 요세미티,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서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루나의 훈련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특히 GPS 비컨과 의료 알림 시스템 조합에 관심이 많았죠. 내무부 장관이 직접 와서 루나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외국 품종 개가 받은 첫 번째 훈장이었어요. 한국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루나를 진돗개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진도 군수님이 직접 애리조나까지 오셨죠.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루나의 가계도였습니다. 루나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백구 300km를 걸어서 돌아온 그 개였던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충성심이 정말 유전자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루나와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가디언 엔젤이에요. 심장 질환이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투어였죠. 루나가 사전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첫 해에만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뇨 쇼크 2명, 천식 발작 1명, 그리고 또 다른 심장마비 1명. 의료계에서도 주목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 제안이 왔죠. 개의 질병 감지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요. 2025년 3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나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6마리, 모두 건강한 백구들이었죠. 아버지는 그랜드 캐년 파크의 독일 shepherd 맥스였어요. 혼혈이지만 진돗개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소는 이 새끼들을 차세대 구조견으로 키우기로 했어요. 각각 다른 국립공원으로 분양돼서 훈련받고 있죠. 루나의 유전자가 미국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해롤드와 린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년 7월 18일, 그 사건이 있던 날에 그랜드 캐년을 방문해요. 그리고 루나와 함께 같은 트레일을 걷죠. 해롤드는 완전히 회복해서 지금은 마라톤도 뛰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 후 더 건강해졌대요. 린다는 루나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구조견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작년에만 $500만 모금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닙니다. 아니,
다른 방식의 간호사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병원이 아닌 대자연에서 주사기 대신 개와 함께 생명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PTSD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루나가 치료해준 거죠. 매일 아침 루나와 함께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랜드 캐년의 붉은 햇살이 협곡을 물들일 때 루나는 항상 제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제 손을 핥아줍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는 그랜드 캐년을 지킵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이곳에서 누군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얀 수호천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루나의 후손들이 이 일을 이어갈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